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청년을 비웃은 기차역의 승객들. 그들은 몰랐다. 그가 다음 날 미국 대기업 CEO에게서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말하자 주변이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다음 날 미국 대기업 CEO에게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중앙역의 유리지붕은 습기로 뿌옇게 흐려졌다. 역내 스피커는 단조롭게 울렸다. 열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길게 늘어지며 강철줄처럼 차갑게 들렸다. 윤세진은 짙은 초록색 셔츠가 얇은 우비 아래 젖어 축축해진 채로 이번 출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축축한 플라스틱 냄새, 계단 손잡이에서 나는 젖은 금속, 냄새, 3 지하층 김밥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국물 냄새를 맡았다. 높이 걸린 시계는 8:59를 가리켰고 초침은 한 칸씩 튀며 재촉하듯 말했다. 가자. 늦었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아래 외국인 여성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은 우산이 없었다. 바람이 비를 비스듬히 몰아쳐 아이의 작은 캔버스 신발을 적셨다. 아이의 손은 떨리며 엄마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마치 물살에 휩쓸릴까 두려운 듯했다.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상대는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며 택시 호텔이라는 글자를 가리켰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을 스치며 외면했다. 그들은 사람들 틈에서 외롭게 서 있었다. 0. 세진은 다시 시계를 흘끗 보았다. 한빛 회사까지는 기차로 새 정거장, 버스로 한 번 더 가야 했다. 장우철 부장은 세진이 늦는 걸 싫어했고 계약직 직원인 그를 더욱 경멸했다.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처마를 벗어나고 2걸음 더 가면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모른 척 할 수 있었다. 소녀가 엄마의 손을 끌며 약한 흐느낌이 비에 닿은 유리처럼 터져나왔다. 세진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말이 울렸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버지는 늘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한 줄의 코드가 의사를 10초 빨리 결정하게 할 수 있어. 10초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기억해. 0. 아버지가 예전 직장에서 쓰러진 후. 그 말은 세진이 넓은 도시에서 버티게 해준 끈이 되었다. 분침이 구형을 지나갔다. 세진은 깊게 숨을 내쉬고 모녀에게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몸을 숙였다.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비에 젖은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고마워요. 길을 잃었어요. 그는 우산을 펴 그들 머리 위를 덮었고 비가 아이의 어깨에 튀지 않도록 반걸음 물러섰다. 그는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뒤 몸을 기울였다. 2명, 호텔로 갑니다. 비가 많이 오니 빨리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에밀리 스미스, 객관학자, 7. 떨리는 소녀는 감사 인사를 힘겹게 발음하려 했다.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허겁지겁 낡은 명함을 꺼냈다. 윤세진 의료 시스템
계약직 엔지니어. 지갑 틈으로 낡은 갈색 봉투가 보였다. 희미하게 제이에게라는 글씨만 익혔다. 에밀리가 그것을 흘끗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택시가 멈추며 물이 하얗게 튀었다. 세진은 그들이 차에 탈 때까지 우산을 들어주고 우산을 건넸다. 이거 가져가세요. 누군가 필요로 하면 빌려주세요. 차 문이 닫히고 그들은 사라졌다. 9:07분. 그는 김밥집을 지나며 달렸다. 뜨거운 국물의 짭짤한 냄새가 목구멍을 따뜻하게 했다. 7. 마지막 계단에서 그는 전광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젖은 옷깃. 가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버스는 사람들로 꽉 찼다. 창문은 습기로 뿌옇게 흐려졌다. 전화기가 진동하며 알림이 왔다. 누군가 그가 올린 소스코드 저장소를 팔로우했다. 낯선 계정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관심을 가졌나? 화면이 꺼지고 비소리가 다시 세차게 울렸다. 회사 회전문은 차가운 비품을 냈다. 9:32분. 반짝이는 로비에서 젖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메아리 쳤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장우철 부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젖은 머리부터 신발까지 훑었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늦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세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가는 길에 변명은 됐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는 물자국 속에 홀로 섰다. 하얀 복도에서 느낌표처럼 작아 보였다. 30분 지각. 장 부장에게는 비난의 빌미였다. 동료들에게는 경멸의 이유였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 30분은 비를 피할 지붕이었다. 같은 시간, 전혀 다른 의미였다. 세진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비소리와 섞여 울렸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부장의 명령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이었다. 그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자료는 모두에게 배포되었지만 그에게는 없었다. 7. 누군가 툭 던졌다. 너는 필요 없어. 그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옷소매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다. 화면에는 그가 작성한 소스코드의 주석이 떠 있었다. 열초를 절약하는 작은 모듈. 커서가 오랫동안 깜빡였다. 그 열초는 돌아올 것이다.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른 날 누군가의 심장박동을 살릴 것이다. 그가 방금 손에서 놓은 우산처럼 언젠가 낯선 이를 보호할 것이다. 선행은 제 길을 간다.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히 정의도 마찬가지다. 노트 밑으로 제이에게라는 봉투가 살짝 보였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 같았다. 세진은 열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읽었다. 7. 아버지가 국제 프로젝트 기술 고문 시절 누군가에게 쓴 오래된 편지였다. 글씨는 번졌지만 그는 그 편지를 아버지가 서 있던 세상, 사람을 살리는 코드를 가르쳤던 세상으로 가는 실마리처럼 간직했다. 그날 아침 11층 회의실은 유리 상자처럼 차가웠다. 에어컨은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고 세종이와 마커의 잉크 냄새가 날카롭고 건조하게 뒤섞였다.
벽에 걸린 화면에는 효율성 지표 재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3번 접힌 파란 표지의 자료들이 놓여 있었고 각 자료에는 반짝이는 강철 클립이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에게 자료가 주어졌다. 세준을 제외하고 그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옷은 여전히 축축했다. 소매 끝에서 물이 떨어져 탁자 위에 작은 동그란 점을 만들었다. 자료를 나눠주는 직원이 그의 앞을 지나가며 반초쯤 멈췄다가 외면하며 지나갔다. 한마디도 없었다. 자리에 앉아. 장우철 부장이 탁자 맨 끝에 서서 단조롭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1분 늦을 때마다 지표에서 바로 감점이다. 이유는 상관없어. 그는 펜으로 탁자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렸다. 어네, 어네, 어네.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에 핀처럼 밝혔다. 그는 세진을 힐끗 보았다. No. 다음에 늦으면 프로젝트에서 나가겠다는 사표 써. 알겠나? 세진, 알겠습니다. 말대꾸 하지 마. 회의실 공기가 짙게 뭉쳤다.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서로를 피하는 눈빛과 마치 누군가가 대신 척도를 던져준 듯 은연중에 편안해하는 몇몇 미소를 보았다. 한 동료가 의자를 2cm 더 멀리 끌며 마치 옷이 젖을까 두려운 듯했다. 시작한다. 장이 손을 내저었다. 0, 7. 첫 번째는 업무 분담 계획이다. 병원 기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만 데이터 분석 담당은 네가 아니야. 그는 세진을 보며 말했다. 넌 시스템 로그 정리, 수동 데이터 입력, 그리고 기술 자료 번역을 맡는다. 이번 주까지 끝내라. 토달지 마. 구석에 있던 누군가가 물었다. 임상결정 지원 모듈은 누가 맡나요? 장. 제 시간에 오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 몇몇이 작게 웃었다.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끌어안고 손을 가볍게 노트북 위에 올렸다. 서랍 안에는 아버지 사진이 2장의 메모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평온하고 따뜻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0, 7. 그의 탁자 위 보리차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잔 가장자리에는 연한 갈색 자국이 남아 있었다. 회의는 길어졌다. 모든 목표에는 숫자가 붙었고 모든 숫자에는 위협이 따랐다. 늦으면 감점, 틀리면 감점, 침묵해도 감점. 아무도 핵심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제품이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숫자들만이 잿빛구름처럼 뒤덮었다. 짧은 휴식 시간에 벽쪽 자리에서 여성이 작게 말했다. 건조한 재킷 없어? 류미였다. 정직권 엔지니어로. 매일 아침 그에게 인사했지만 긴 대화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종이 티슈 한 팩을 그에게 밀었다. 손 닦아. 고마워. 그가 작게 말했다. 근처에 있던 장이 힐끗 보며 말했다. 제발 집중해. 여긴 수다 떨 곳이 아니야. 류미는 입을 다물고 눈을 내렸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그녀가 의자를 살짝 기울여 다른 이들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세진을 가려주는 모습을 보았다. 탁자 위 전화기가 살짝 진동했다. 내부 채팅 채널에서 알림이 왔다. 누군가 그의 소스코드 저장소 링크를 공유했어. 메시지에 떠오른 제목. 한강
병원, 기록 보조. 또 다른 알림. 대기업 기술 회사의 스파이 계정이 이 저장소를 팔로우했어. 몇 초 동안 놀람. 물음표. 손가락 이모지가 튀어나왔다. 그러다 누군가가 공개 알림을 끄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다. 마치 장이 볼까 두려운 듯. 장은 이미 보았다.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당장 일에 집중해. 제 시간에 일을 못하면 소스코드 저장소가 무슨 소용이야. 세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알림을 접어 북마크에 넣었다. 논쟁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로그 파일을 열었고 시간 기록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의 눈은 오류의 흔적을 훑으며 패턴을 메모했다.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잘할 것이다. 다른 곳, 다른 날. 이 세부 사항들이 뭔가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올 테니까. 점심시간. 직원들은 3355 엘리베이터로 몰려갔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다.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프린터 소리와 겹쳤다. 세진은 잔을 치우러 일어섰다가 5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점심? 오늘은 없다. 일 끝내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달라고 누구한테 묻지 마.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알겠습니다. 류미는 문 앞에서 멈칫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가버렸다.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그녀가 밥쟁반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다. 오후 그는 갑작스레 변경된 회의 일정과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된 이메일들을 받았다.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서 복도 카메라는 각자의 출입 시간을 보여주었다. 이 숫자들은 무심했지만 나중에는 말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기억했다. 천장의 카메라 위치, 화면 구석에 작은 빨간 점, 0, 3미로 흐릿한 시간 표시. 모두가 퍼즐 조각이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장이 갑자기 그의 책상 옆에 서서 여전히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스템 로그 정리 끝났나? 번역 끝났나? 6시 전에 초안 내놔. 하는 중입니다. 빨리 해. 여기서 계약직은 자비를 맞는 거야. 꿈꾸지 마. 너 말은 적이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진은 화면을 똑바로 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면 다행이야. 장이 떠나자 차가운 습기가 서서히 흩어졌다. 세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꾸준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반박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기꾼은 아버지의 말이 어깨 위에 손처럼 놓이는 소리를 들었다.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해. 소음에 힘을 낭비하지 마. 오후 4시 그는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사진이 거기 있었다. 나무 프레임은 달아 있었다. 그 옆에는 계약직이라고 적힌 명찰이 놓여 있었다. 작지만 돌처럼 무거운 물건이었다. 그는 명찰을 들어 탁자 위에 엎어놓고 사진이 그 위를 덮게 했다. 잠깐 동안 서러움이 차가운 바람처럼 그를 스쳤다. 그는 그 감정을 접어둔 채 서랍을 닫았다.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내부 채팅 채널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젊은 남자가 낯선 모녀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다. 화면은 기울어졌고 빗방울은 은빛 먼지처럼 흩날렸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스치며 찍었다. 0,
칠 아래에는 빠르게 달린 댓글들. 우리 부서 사람 같은데? 젊고 착하네. 오늘 아침 늦은 거 이것 때문인가. 손익분기점 맞췄네. 그리고 신랄한 한마디. 길거리에서 사람 돕는 게 여기 지표에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그의 이름을 태그하지 않았다. 직접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밖의 눈들은 충분히 말을 대신했다. 류미가 하트 이모지를 남겼다가 누가 볼까 바로 지웠다. 방 안에서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삼켰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다. 6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대부분의 오류를 정리한 초안을 보냈다. 그는 소문이나 창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속 어머니가 함께 살던 시절 싸준 납작한 김밥과 어머니가 늘 뜨겁게 먹으라고 당부하던 미역국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지만 그 습관은 남아 있었다. 매주 주말 그는 간단한 국을 끓여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냉장고에 넣었다. 오늘은 아마 데울 시간이 없을 것이다. 보냈나? 장이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내일 일찍 와. 새 서류 더 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영상 때문에 동료들 집중 방해하지 마. 여기서 일은 일이고 인터넷에서 착한 척 하려는 꿈 꾸지 마. 세진이 고개를 들었다. 제 일은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선 적 없습니다. 그래.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장이 떠나며 남긴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칠문이 쾅 닫히며 잠기는 듯했다. 절전 모드로 외곽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사무실은 점점 한산해졌다. 키보드 소리가 띄엄띄엄 들렸다. 복도에서는 청소원이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카트를 덜컹거렸다. 류미가 돌아와 그의 책상에 쌀과자 한 봉지를 놓았다. 이거 먹어. 혈당 떨어지면 어지러워. 고마워. 그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너 오늘 아침 옳은 일을 했어. 그 말만 하고 싶었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 회의 자료 필요하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괜찮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빈틈은 내가 채울게. 그녀는 작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7. 하지만 빈틈을 모두가 혼자 채워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고는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꺼지는 조명 속에서 작아졌다. 7시. 그는 일어섰다. 관자놀이 혈관이 살짝 뛰었다. 혀에 쇠맛이 났다. 허기질 때 익숙한 신호였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노트북을 정리했다. 문을 나서며 천장 카메라에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는 걸 보았다. 갑자기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 무심한 것들이 진짜 목소리와 두려움을 기록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말할 것이다. 복도는 길고 텅 비었다. 조명이 꺼지며 바닥에 불규칙한 빛, 사각형이 남았다. 세진은 그 빛을 따라 로비로 내려갔다. 밖의 비소리는 아침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끈질겼다. 그는 처마 아래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떴다.
그는 잠깐 멈춘 뒤 받았다. 아들, 오늘 괜찮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전화선 너머로 눈가주름이 떠오르는 듯했다. 저쪽에서 어머니는 아마 국을 데우고 숟가락을 옆에 놓은 채 기다리며 전화했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그의 하루가 풀리는 듯했다. 그는 돌기둥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괜찮아요. 좀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진 않았어? 그는 한 박자 멈췄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 조금요. 괜찮아요. 제 일했습니다. 0. 전화기 너머 가스레인지 소리가 꺼졌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바람이 흔들까 두려운 듯. 밥 꼭 챙겨 먹어. 그리고 잊지 마. 선한 마음이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 네. 그는 눈을 떴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약해졌다.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한 번 더 진동했다. 내부 채팅 채널의 새 알림. 그의 소스코드 저장소가 그 낯선 계정에 다시 고정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넣었다. 웃지 않았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싹 트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꾼은 그가 넓은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넘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7 뒤로는 11층이 조용히 불을 껐다. 앞에는 비로 어두워진 길이 있었다. 그 사이 서류 가방을 꼭 쥔 젊은이가 서 있었다. 가슴에는 계약직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작은 명찰이 걸려 있었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 회사의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누군가 작은 별표를 남긴 보이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에. 작은 것들은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면 쉽게 뽑히지 않는다. 그는 걸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났고 따뜻하게 울렸다. 더 반복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호흡이 되었다. 어딘가 먼 방에서 아직 일정에 없는 전화가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그는 더 빨리 걸었다. 혀끝에서 쇠맛이 서서히 사라졌다. 손바닥에는 류미가 준 쌀과자에서 남은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그는 알았다. 내일 설령 또 로그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번역하라는 일을 받아도 그는 일찍 올 것이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 저녁이 도시 위로 짙은 담요처럼 내려앉았고 비는 사무실 유리창을 촘촘히 채웠다. 11층은 텅 비었고 세진의 책상 위 조명과 컴퓨터 펜의 속삭이는 소리만 남았다. 모니터는 고요히 빛났고 거기에는 그가 여러 밤을 붙들었던 한강 소스코드 저장소가 떠 있었다. 소박한 주석들, 거친 데이터 다이어그램 몇 개, 그리고 작은 메모. 응급실을 위해 10초를 단축하려는 노력. 그는 컴퓨터를 끄려다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대학 너머의 지역 코드였다. 세진은 한 박자 망설였다. 책상 구석에서 갈색 봉투가 노트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잉크가 번진 제이에게라는 글씨가 기억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베트남어에 약간의 외국 억양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있는 미국 기술그룹의 비서왓슨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시아 지부도 함께 통화 중입니다. 온라인 회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의 한강 소스코드 저장소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비 오던 아침의 사건은 저희 일정을 앞당겼을 뿐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세진은 책상 가장자리를 살짝 잡았다. 3개월 동안 지켜봤다고요? 다른 쪽에서 따뜻하고 리듬감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저는 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곤입니다. 우리 기술팀은 여름 초부터 당신의 저장소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선별 부분이 우리 제품 로드맵과 매우 비슷합니다. 0, 7,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세진의 가슴이 팽창했다가 다시 조여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방에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다. 오늘 저녁, 지금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회의 링크와 소개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10분 후 그의 화면에 먼 곳의 회의실이 나타났다. 그쪽의 조명은 따뜻했고 갈색 나무 바탕에 강이 그려진 그림이 누군가의 뒤에 걸려 있었다. 왓슨은 미소를 지었고 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들 왼쪽에는 카메라가 꺼진 작은 창이 있었다. 본사 사장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시작 전에 0, 5,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아침에 모녀에게 우산을 씌워준 행동을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바이럴 영상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당신의 코드 파일들 때문입니다. 세진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뚜렷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들이마셨다. 설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간소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효과는 없었다. 단지 문자 블록과 다이어그램이 핵심을 직진했다. 접수 창구에서 서버까지 데이터의 경로, 증상을 이해하기 쉬운 점수 체계로 묶은 방식, 10초 원칙. 모든 조작은 의사가 10초를 줄일 수 있어야 했다. 그는 화려한 말을 쓰지 않고 천천히, 명확히 0, 5 한 조각씩 쌓았다. 박계비는 리듬을 바꾸며 잦아들었다. 왓슨은 메모하며 가끔 고개를 들어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고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다. 왜 5단계 척도를 선택했나? 왜 혈압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정했나? 간호사를 위한 결과 설명은 어떻게 계획했나? 세진은 하나씩 답했다. 그는 긴 밤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책상 램프 아래 고요히 놓인 아버지 사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다. 그가 시뮬레이션 데모를 끝냈을 때 왼쪽의 작은 창이 갑자기 밝아졌다. 중년의 남성, 온화한 얼굴에 웃음이 깃든 눈빛이었다. 왓슨이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싶으시답니다. 남성이 먼저 말했다. 안녕, 세진 씨. 저는 에단 파크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2가지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첫째, 당신 아버지의 말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걸 배웠고 제 팀에게 자주 반복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둘째, 당신 책상 위에 갈색 봉투 제이에게라고 적혀 있나요? 좀 더 가까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세진은 잠시 굳었다. 그는 손을 뻗어 봉투를 들어 카메라에 가까이 댔다. 잉크는 바랬고 왼쪽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파크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0, 7, 예전에 저는 준파크라고 서명을 줄였었습니다. 한 번은 아시아에서 온 스승님이 기술 이전 프로젝트 후 감사 편지를 보내셨죠. 봉투에 J, P, 에게라고 썼습니다. 그 편지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멈췄고 눈가가 살짝 젖었다. 당신이 가진 봉투가 제 아버지께 드린 건지 제 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체, 잉크, 제이에게라는 글씨 놀랄 만큼 비슷하군요. 세진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오래된 찢어진 자국에 닿았다. 이건 아버지가 보관하신 겁니다. 예전 프로젝트의 제자에게서 온 추억이라고만 하셨죠. 그게 다예요. 우리는 아마 과거에서 이어진 같은 줄 위에 서 있는 걸 겁니다. 0, 7, 파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스코드 저장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착한 그 10초가 없었다면 오늘 이 전화를 걸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한다며 허락을 구했지만 명확한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는 당신에게 48시간 동안 기술 챌린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응급실을 위한 긴급 분류 모듈을 설계하는 겁니다. 실제와 똑같은 제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2번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하나는 업무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호사, 의사, 경영진에게 평범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0, 7, 곧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화면에서 사라졌다. 온라인 회의실에는 왓슨, 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비소리만 남았다. 왓슨이 몸을 기울였다. 통화 후 바로 인터뷰 패키지와 기술 요구사항을 보내겠습니다. 챌린지 시작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48시간 후 종료됩니다. 진행 중에 3가지 명확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곤이 공유 문서를 열었다. 명확한 기준, 구체적인 척도, 꾸밈 없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환자가 넘치는 밤에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을 원합니다. 서버는 제한되고 0, 5학습 데이터도 제한됩니다. 최전선 사용자들에게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공개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과 테스트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응급실 의사팀이 데모 세션에 참여할 겁니다. 그들은 직설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질문합니다. 각오하세요. 왓슨이 눈웃음을 지었다. 세진은 손떨림이 멈춘 것을 느꼈다. 정오부터 팽팽했던 관자놀이의 맥박이 따뜻한 물에 녹는 소금처럼 풀렸다. 그는 알았다.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진지하고 책임있는 제안이었다. 그도 그만큼 진지해야 했다. 한 가지 더, 곤이 말했다. 비 오던 아침 사건 말입니다. 그날의 여성과 아이는 우리 파트너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알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의 전문적 판단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전부터 당신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침은 문이 더 빨리 열리게 했을 뿐, 그 문은 어쨌든 열릴 것이었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숙였다.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통화가 끝났다. 화면은 비로 어두운 유리창과 섞인 그의 얼굴을 비췄다. 갈색 봉투는 마우스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수십 년, 몇 줄의 번진 잉크로 이어진 연결의 온화한 증인 같았다. 이메일 알림이 작게 울렸다. 받은 편지함의 새 제목. 인터뷰 패키지 및 챌린지 요구사항. 첨부 파일은 깔끔하게 펼쳐졌다. 문제 설명. 0. 산모의 데이터. 평가 기준. 2번의 인터뷰 일정. 맨 아래에는 왓슨의 짧은 메모.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10초의 감사드립니다. 세진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책상 조명이 천장을 한 바퀴 비췄다. 그는 어머니가 부엌문에 기대국자를 들고 뜨겁게 먹어. 위가 약하잖니. 라고 말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비 오던 아침. 아이가 어머니의 소매를 꽉 잡고 눈물이 고인 눈을 떠올렸다. 등줄기를 따라가는 가느다란 비처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흰 종이에 손으로 작업 일정을 그렸다. 오늘 밤 요구사항 검토. 내일 아침 데이터 프레임 설계. 0, 5. 내일 오후 모의 테스트. 모레 아침 간호사를 위한 설명 완성. 종이 한 곳에 그는 작은 사각형을 그렸다. 10초 절약. 복도에서 말은 발소리가 울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장 부장이 거기 서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은 그의 화면을 날카롭게 훑었다. 오늘 좀 늦게까지 하네. 내일 좀 시간 있나? 나랑 몇 분 얘기할 시간. 네가 맡은 부분과 관련된 일이야. 내일 바빠요. 세진이 담담히 답했다. 이미 잡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장이 손을 휘저으며 싸늘하게 웃었다. 잡다한 일에 정신 팔리지 말고 조심해. 문이 닫히고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0, 7. 세진은 작업 목록을 보았다. 작은 사각형들은 아직 진하게 칠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비 냄새가 들어오게 했다. 밤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으며 기묘하게 정신을 맑게 했다. 고요한 방에서 마우스 커서가 한 박자 멈췄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구조를 세우고 테스트할 부분을 메모했다. 책상 위 갈색 봉투는 더 이상 오래된 상처가 아니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보이지 않는 다리를 가리키는 구겨진 지도 같았다. 밤이 깊어졌다. 비는 똑똑 떨어지며 현관 밖에서 리듬을 두드렸다. 세진의 머릿속에서 따뜻한 불꽃이 타올랐다. 의기양양함도 허황된 꿈도 아닌 목표가 있는 평온함이었다. 0, 7. 그 불꽃은 앞의 길을 비췄다.
앞으로 48시간은 치열하겠지만 공정할 것이다. 성공한다면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갔음을 알 것이다. 이메일함이 다시 빛났다. 왓슨의 짧은 메시지. 필요하면 작업 중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주저 말고 물어보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흰 종이 위. 10초 절약 옆에 그는 추가로 썼다. 3가지 질문 잘하기. 거리 아래 드문드문 차가 젖은 도로를 지나며 긴 물자국을 남겼다. 11층은 조명을 하나씩 껐다. 세진의 책상 조명은 여전히 밝았다. 계획서 끝에 그는 단호한 선을 그으며 4글자를 적었다. 0, 7, 한 번의 심장박동을 위해. 창틀에서 빗방울 하나가 작은 화분에 떨어져 흙에 스며들며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뿌려졌다. 그리고 그것은 제때에 싹틀 것이다. 기술 챌린지의 2번째 밤. 도시는 더 조용해졌지만 한빛의 11층은 유리 상자에 갇힌 반딧불처럼 여전히 깜빡였다. 세진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난 48시간 동안 구축한 긴급 분류 모듈이 있었다. 데이터 흐름은 명확히 라벨링되었고 10초 절약이라는 목표가 메모 맨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뒤쪽 화이트보드는 화살표, 사각형, 동그라미 친 테스트 숫자들로 가득했다. 그는 간호사를 위한 결과 설명 부분을 막 마무리했다. 간단한 차트, 결정을 끌어올리는 요인과 우선순위를 낮추는 요인을 나열한 것. 복잡한 용어 없이 인공지능으로 겁주지 않고 무거운 환자들이 넘치는 밤에 실제 사람을 돕는 도구였다. 문이 열렸다. 장우철이 나타났다. 0, 칠매케한 향수 냄새가 종이 잉크 냄새와 섞였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다. 눈은 화이트보드와 세진의 화면을 훑었다. 아직도 여기 있나? 좋네. 그럼 지난달 밀린 병원 기록 리스트도 처리해. 오늘 밤 안에 끝내라.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알아서 해. 그건 승인된 계획에 없는 일입니다. 세진이 담담히 답했다. 지금은 파트너의 챌린지 마감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후 제출하고 나서 밀린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장이 싸늘하게 웃었다. 여기서 네 일정은 내가 정해. 따르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간주한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쾅 내려놓았다. 맨 위장에 굵은 글씨. 의무 초과 근무. 서명해. 0. 칠세진은 손을 깍지 끼며 목소리를 필요 이상 높이지 않았다. 인사부에서 업무 분량이 계약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테스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눈썹을 치켰다. 내 권한에 도전하는 거야? 아닙니다. 세진이 똑바로 보았다.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 순간 세진의 컴퓨터에서 새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받은 편지함에 제목이 떴다. 조사에 따른 직무일시 정지 통보. 세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장의 왼쪽 모니터도 알림빛으로 깜빡이는 걸 보았다. 장이 급히 화면을 보며 클릭했다. 문서에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장우철 부장에 대한 3일간 직무 일시 정지 결정. 0, 5. 오늘부터 업무 조정 및 직장 내 행동에 대한 위반 신고 조사를 위해 정지 기간 동안 부하 직원과 업무 관련 직접 연락을 금지합니다.
방 안은 에어컨 소리가 뚜렷할 정도로 고요했다. 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그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냥 절차일 뿐이야. 3일 뒤면 돌아온다. 너무 좋아하지 마. 그는 몸을 돌려 빠르게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며 비상구의 붉은 불빛이 어두운 바닥에 비쳤다. 세진은 기뻐하지도 안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몇 박자 조용히 앉아 심박을 정상으로 돌렸다. 그리고 인사부의 첨부 메일을 열었다. 결정문 아래 증거 목록이 있었다. 복도 카메라의 특정 시간대 음성 및 영상 추출.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 로그 0, 5, 마지막 순간에 변경된 일정 이메일, 계약 조항을 따르지 않은 업무 분배표, 자발적 증인 명단. 맨 아래로 스크롤하자. 신고자, 류미, 엔지니어. 내부 요청 처리 시간, 로그표 첨부. 작은 노크 소리가 울렸다. 류미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눈은 여전히 경계했다. 메일 받았어? 그녀가 작게 물었다. 응. 세진이 일어섰다. 고마워.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저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 충분해. 그녀는 종이 뭉치를 그의 책상에 놓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세진에게 온 인사 요청 정리표였다. 시간초, 지시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복도 카메라형, 강제 초과 근무 협박 장면도 제공했어. 모두 공개 채널로 누구의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았어. 철저하네. 세진이 낮게 말했다. 공정함은 철저해야 해. 그녀가 답했다. 제출 마무리해. 나머지는 규정이 처리할 거야. 그녀는 가볍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떠났다. 세진은 의자로 돌아와 마지막 테스트 화면을 열었다. 그는 모의 생체 신호를 입력했다. 빠른 맥박, 낮은 혈압, 증가한 호흡수, 정상 체온. 모듈이 한 바퀴 돌며 높은 우선순위를 반환했다. 컬럼 형태의 설명과 함께 3가지 요인이 결정을 끌어올리고 1가지가 낮췄다. 간호사를 위한 메모. 의사와 호흡 모니터링 침대를 우선. 호출 0, 초기 처리 예상 시간 10분 미만. 그는 다른 데이터 세트를 입력해 재차 테스트했다. 중증 사례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며 기존 기준 대비 성능 곡선이 올라갔다. 테스트 로그는 기록했다. 기본 시스템 대비 민감도 향상. 세진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모든 것이 딱 적당했다. 과시하지 않고 인상을 줄여 애쓰지 않았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오후에 온라인 데모 세션이 열렸다. 파트너 측 회의실에서 카메라가 켜졌다. 머리에 은빛이 드문드문한 응급실 의사, 수석 간호사,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지역 대표가 있었다. 화면 속 조명은 따뜻했고 배경에는 정물화가 걸려 있었다. 0, 7. 이쪽에서 세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마커를 들고 질문에 답할 준비를 했다. 10분 안에 간결히 발표해 주세요. 대표가 말했다. 그 후에 우리가 직접 질문합니다. 세진은 데이터의 흐름을 설명했다. 접수에서 긴급 분류 모듈을 거쳐 결과와 설명을 반환하는 과정. 그는 현장에 맞춘 부분을 강조했다.
강력한 서버가 필요 없고 중급병원에서 로컬로 실행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끊겨도 안전 규칙표에 따라 제한을 제공한다. 5단계 척도가 기억하기 쉬운 이유. 민감도와 오경보관 균형. 그리고 특히 사용자 설명 부분을 열었다. 간단한 컬럼 차트. 각 컬럼은 영향 요인을 나타내고 진화기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달랐다. 옆에는 전문 용어를 피한 일상적인 문구가 있었다. 0, 7. 사용자는 맨 위 문구만 읽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오해를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수석 간호사가 먼저 물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과부하된 병원에서 시스템이 조용히 위험한 환자를 우선순위로 잡나요? 네. 세진이 답했다. 숨이 빠르지만 산소 포화도가 일시적 정상인 경우, 심혈관 병력이 있는 환자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같은 미묘한 패턴을 그룹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잠정적으로 우선순위를 한 단계 올려 간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보았다. 설명이 이해하기 쉽네요. 바쁜 밤에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엔지니어가 테스트에 대해 물었다. 0, 7,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편향을 어떻게 막나요? 안전 임계값을 설정했습니다. 세진이 설명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시스템은 엄격한 규칙표로 돌아가며 보수적 제한임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모호한 경우는 직접 평가를 권장합니다. 대화는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순조로웠다. 과시하는 순간 없이 실질적인 질문들만 오갔다. 세션 끝에 대표가 간단히 말했다. 잘 들었습니다. 챌린지는 요구사항을 충족했고 최전선 사용자 발표가 매우 좋았습니다. 내일 오전 기술 인터뷰, 오후 업무 문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세진은 컴퓨터를 껐다. 환호하지 않았다. 다만 등줄기를 따라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뜨겁지 않고 0, 5, 부드러웠다. 손바닥의 땀이 천천히 마르며 말라갔다. 그는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화살표를 지웠다. 남긴 건 단 한 줄. 한 번의 심장박동을 위해. 다음 날 아침. 기술 인터뷰. 화면 너머 3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초기 입력 데이터의 노이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진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단순하고 유지보수 쉬운 기준으로 하나를 선택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편차 모니터링을 물었고 그는 주기적 감시 로그와 경고 임계값을 설명했다. 병원 운영팀과의 협업 방식을 물었고 그는 각 부서에 훈련받은 리듬 지킴이를 두어 사용자이자 피드백 제공자로 삼자고 제안했다. 모든 답은 짧고 구체적이었으며 화려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1, 0, 같은 날 오후. 업무 문화 인터뷰. 그들은 연봉을 묻지 않고 당직 의사와 의견 충돌 시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세진은 데이터가 먼저 흐르게 하고 사람은 나중에 말하며 최종 결정은 환자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소속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말했다. 내가 한 일이 아무리 작아도 누군가에게 10초를 구해줄 때요. 상대가 미소 지으며 체크 표시를 했다. 두 인터뷰가 끝나고 세준은 복도로 나왔다. 비상구 조명은 여전히 붉었고 바닥에 길게 비쳤다. 그는
천장 카메라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는 곳을 지나갔다.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말했다. 0, 7. 나머지는 그의 손을 떠났다. 전화에 새 알림이 떴다. 공식 제안 논의를 위한 일정. 그는 멈칫하다가 작게 웃으며 어깨를 폈다. 책상 가장자리에서 아버지 사진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손으로 프레임을 바로 세우며 매끈하게 다듬었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이 더 따뜻해 보였다. 세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몫은 했어요. 옆방에서 젊은 직원들이 정직 논의에 대해 수군거렸다. 소문이 굳어질 틈도 없었다. 인사부는 앞으로의 일정 공지를 보냈다. 정직된 부장과의 모든 소통은 임시관리자가 담당하며 의무초과 근무 요청은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의 자료는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관련자 모두에게 배포해야 한다. 건조한 문구들이었지만 0, 5, 3 속에 떨어지며 안전한 복도가 되었다. 세진은 전화기를 넣고 책상을 정리했다. 며칠 전 류미가 준 쌀과자 절반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방에 넣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류미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별거 아냐. 류미가 답했다. 나도 내 몫을 한 거야. 더는 말하지 않았다. 서로를 잠깐 바라보았다. 비는 지나갔지만 유리창에 물자국이 남았음을 알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가벼운 바람이 불면 유리는 더 맑아질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세진은 들어가 천장 조명에 비친 자신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방 바닥에서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짧은 메일 제목. 업무 제안 논의 일정 0, 7. 메일 끝에 간단한 문구. 10초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짧은 어둠 속에서 세진은 가슴의 옷 위에 달린 계약직 명찰을 살짝 만졌다. 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냥 명찰이었다. 앞에 길에는 빛이 있었다. 공정함은 시끄럽지 않지만 작동하면 제 질서대로 간다. 오늘 밤 그는 시험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후회 없이 깊이 잠들 것이다. 결과 발표날 아침 하늘은 새 종이처럼 맑았다. 세진은 창가에 앉아 얇은 햇빛 속에서 이메일을 열었다. 간결하고 정중한 제목. 정식 근무 제안. 내용은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항목들이었다. 시장에서 맞는 급여, 단계별 승진 경로,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복지, 투명한 수습기간, 유연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지표가 포함된 근무 조건, 첨부된 기술위원회의 코멘트. 챌린지는 최전선 사용자 설명 부분에서 기준을 초과 달성. 지원자의 공개 소스코드 저장소는 3개월 전부터 추적 중이었으며 비 오던 날의 사건은 결정창을 단축했을 뿐. 세진은 한 줄씩 천천히 읽었다. 가슴은 눈부시지 않지만 지속적인 빛으로 채워지는 듯 했다. 전화기가 한 번 더 진동했다. 논의 및 계약 서명 시간 선택을 요청하는 초대 메일이었다. 오후 한빛 인사부에서 내부 공지를 보냈다. 자극적이지 않고 건조한 문구. 장 부장에 대한 징계. 관리직에서 비관리직으로 강등. 6개월간 직장 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
인사 관련 모든 결정은 이중 승인 필요. 첨부된 링크는 새 행동 지침. 회의 자료는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관련자 모두에게 공유. 의무 초과 근무는 서면 이후 필요. 몇몇이 조용히 안도했다. 복도에 끈질긴 침묵이 바람한 줄기 열린 듯했다. 세진은 공지를 캡처해 어머니에게 보냈다. 짧은 한 줄. 모두 규정대로 처리됐어요. 어머니는 두 글자로 답했다. 마음 놓여. 0, 7. 그는 가스레인지 꺼지는 소리. 뜨거운 국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 마른 손이 식탁보를 펴는 모습을 떠올렸다. 계약 서명 날은 따뜻한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갈색 나무 바닥, 적당한 노란 조명. 양측 대표가 나란히 앉았고 서류는 가지런히 쌓였다. 사장이 한 박자 늦게 들어오며 오래된 서류초를 들고 왔다. 그는 탁자에 올려놓고 색바랜 페이지를 펼쳤다. 기울어진 글씨, 푸른 잉크가 약간 바랬고 왼쪽 모서리에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나직이 말했다. 옛 스승의 감사 편지입니다. 손으로 쓴 문장이 있어요. 언젠가 내 아들을 소개하겠소. 오늘 그 말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수는 없었다. 단지 따뜻한 나무 냄새처럼 방에 번지는 엄숙함만 있었다. 세진은 아버지의 낡은 봉투를 스캔본 옆에 놓았다. 번진 잉크 두 줄이 시간에 한 자락에서 서로 만난 듯했다. 그는 서명했다. 잉크는 빠르게 말했다. 늦은 오후. 그는 어머니를 공항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치료로 다리가 나아져 천천히지만 단단히 걸었다. 대기실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눈이 시릴 정도로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살기 위해.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밑바닥에는 비 오던 날의 접이식 우산이 여전히 작게 남아 있었다. 뉴욕은 차가운 바람과 열린 하늘로 그들을 맞았다. 강철 혈관 같은 다리가 양쪽을 잇고 0, 5. 강은 접히지 않은 편지 같았다. 새 직장의 연구개발 사무실은 시끄럽지 않았다. 그곳에선 다이어그램, 테스트 일정, 딱 필요한 숫자, 그리고 사용자가 먼저 원하는 게 뭔가라는 질문으로 대화했다. 세진은 하늘이 보이는 책상을 배정받았고 아버지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올렸다. 벽에는 다채로운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그가 쓴 첫 줄. 10초 절약. 긴급 분류 시스템의 배포는 순서대로 시작됐다. 중급병원에서 시범 운영, 기존 절차와 A-B 비교, 응답 시간, 의사 호출 속도, 중증 사례, 누락 비율 측정. 각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었다. 접수대에 선 사람, 야간 근무로 지친 간호사, 창밖에서 기다리는 가족, 0, 7. 첫 보고서는 우선순위 결정 시간이 줄고 정확한 경보 비율이 올라갔다고 했다. 환호는 없었다. 하지만 방 구석에서 눈이 덜 건조해졌고 어깨가 느슨해졌다. 간호사 훈련은 오후, 교대 직후에 진행됐다. 세진은 천천히 말하며 전문 용어를 피했다. 설명 컬럼 읽는 법을 알려줬다. 높은 컬럼은 큰 영향, 낮은 컬럼은 검토 대상. 색이 바뀌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경고를 띄우며 수동 결정을 유도한다.
그는 그룹별로 교차 사례를 읽게 해 바쁜 밤에 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국제 언어로 전환하고 다시 모국어로 돌아오며 일상적인 예시로 방을 웃게 해 긴장을 풀었다. 그날 저녁 05 어머니는 새 아파트 창가에 앉아 강의로 반짝이는 노란 빛을 보았다. 여기 물은 다르게 흐른다.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유리창 밖바람 소리는 똑같아. 그녀는 가볍고 안심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음이 놓여. 주말 아침 공식 보고서가 왔다. 프로젝트는 시범 단계를 통과했고 지역 2병원에 추가 배포된다. 간호사팀은 설명 부분에 긍정적 피드백을 보냈다. 큰 비가 오는 밤, 네트워크 의존 없이 모듈이 빠르게 대응했다. 보고서 끝에는 짧은 공로 문구. 한강 공개 소스 모듈 기반. 안전 조정 적용. 세진은 읽고 아버지 사진 위에 손을 올렸다. 더 말할 필요는 없었다. 0 한빛에서 온 메시지는 낡은 책을 덮는 책갈피 같았다. 징계 결정 발효. 전 부장은 새 비관리직으로 이동. 문화 개선 프로그램 시작. 인사부는 익명신고 채널을 열었다. 작은 글자들. 하지만 모이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오후. 사장이 연구실을 방문했다. 아버지 사진과 스캔된 편지 앞에 서서 나직이 말했다. 앞서간 EMR이 지금도 사람을 구하네요. 세진이 답했다. 오늘 저는 한 사람부터 돕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을 받은 듯 했다. 황혼이 내려앉았다. 강은 낡은 편지의 글자처럼 반짝였다. 세진은 다리를 걸으며 차갑지만 따갑지 않은 바람을 느꼈다. 7 가방 속 작은 우산은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갑자기 이슬비가 내렸다. 병원 입구에서 젊은 간호사가 서류 더미를 안고 허둥댔다. 세진은 우산을 펴 그녀 머리 위를 덮었다. 같이 가요. 그녀는 놀라다 미소 지었다. 비가 우산 가장자리에 떨어지며 타닥거렸다. 오래된 장면이 우연히 반복된 게 아니었다. 사람 속에 배어든 습관이었다. 밤이 내렸다.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일찍 자. 그는 답했다. 네. 가장 좋은 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매일 그들은 꼭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다. 평온은 요란하지 않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책상 조명이 낡은 갈색 봉투를 비췄다. 7 그는 스캔된 편지 사본을 그 옆에 놓았다. 두 기억 조각이다. 과거를 두텁게 하기보다 앞길을 비췄다. 컴퓨터 구석에서 업데이트된 소스코드 저장소. 공로 항목. 한강 모듈 기반 구축. 그 아래 작은 글씨. 한 번의 심장박동을 위해. 컴퓨터를 끄기 전 새 메일이 왔다. 부산의 병원이 다음 분기 모듈 시범을 제안하며 공개 논의를 요청했다. 마지막 문장은 소박했다. 고향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세진은 창밖을 보며 기대었다. 낯선 도시는 한 뼘 가까워졌다. 공정함은 늦게 오지만 확실히 작은 선행은 돌아올 길을 알고 유산은 상이 아니라 멈춰서서 우산을 들고 말하는 순간에 있다. 같이 가요? 7 내일. 그는 새 여정의 일정을 짤 것이다.
옛 곳을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곳을 잇기 위해. 그리고 발 디딘 곳마다 그는 한 가지 습관을 지킬 것이다. 먼저 한 사람부터 돕고 그 다음 숫자를 세는 것.